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질서는 지금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더 안정됐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세계 질서에서 파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국민이 자신을 홀대한다면 예정됐던 영국 방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이 열어놓은 문을 닫기로 함으로써 러시아가 다시 쿠바에 군기지를 만들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전 연방수사국장의 의회 청문회로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결론 내릴 특별검사 수사팀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사 시작 전부터 특별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리가 없다면서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뉴욕 시립극장이 영국 줄리어스 시저 암살 장면의 시저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로 연상시키는 연출을 하자 일부 대기업이 후원을 끊고 있습니다. 헐렁했던 지갑이 채워지길 바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던 미국인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야 이렇게 외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새로운 광산이 오픈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머물고 있는 일본 기자가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왜 성공할 수 없는지를 지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이 어떻게 컬트 집단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공동 개최 제안을 보도했습니다. 정식으로는 동북아시아 4개국 공동 개최안이지만 신문은 남북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우예권 씨가 한국 피아니스트로서는 처음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자 모든 미국 주요 언론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그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화가 테이블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내일 의회 청문회에 나올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누구의 얘기인가요?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요. 기자 질문 같죠? Are great team members, and we're on your team. Thank you, sir. Thank you, Mr. President. 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장관 같지는 않고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장관들은 대통령과 라운드 테이블은 아니지만 라운드입니다. 스퀘어 테이블로 보이는데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서로 뭐 얘기들을 주고받고 지금은 뭔가 그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모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뭔가를 그 누군가가 그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연방 수사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 사이에 회색지대는 어디 있는가, 러시아와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는가, 여기에 그 집중하는 것에서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국민의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점으로 오늘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백악관에서 장관들과 만나는 모임을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중계장에 들어간 모든 그 카메라 기자들은 제프 세션스 그 연방 법무장관이 역시 같은 이슈로 내일 그 상원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출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모두 그 밥 나오고 빵 나오는 일은 스스로 이미 시작하셨거나 오늘 하실 테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일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는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 시대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었다.
공화당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영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가장 뭐 권위가 있고 인정받고 있는 신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리드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이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뭐 다른 나라 일은 알아서 하시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다른 나라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시베리아에서건 남극 대륙에서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쭉 그 냉전 이후에 이끌어왔었던 것은 냉전 이후라기보다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끌어왔었던 것은 미국이 강했기 때문에 또 돈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이 끊임없이 손해만 봤다면 그런 일을 아무리 그 세계가 같이 잘 살아야지 되고 다른 나라의 인권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미국의 원칙 아래 두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미국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퍼뜨리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장사도 해서 돈도 벌고 어떤 때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도와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는 선거 공약 때부터 너무 많은 그 손해만 보고 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 그리고 국제 협약 또 그 무역 관계는 당연하겠고요. 미국에 돈 들어가는 것 당장 그 이득이 남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다 새로 조절을 하겠다. 이 점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이제 그 세계를 리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것도 많았고 때로는 이제 군사작전 같은 것을 펼칠 때는 본인이 베트남전에서 포로까지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존중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본인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어떠한 군사력을 조금 빼고 화합하고 가자 하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놀라운 평가다라고 가디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그 서방 세계에서는 이 정도의 그 지금 그 입지를 바꾸려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그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결었었던 사람이잖아요. 공화당의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떨어졌지만 그를 인터뷰한 그 영국 가디언인데 이 영국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초대했었던 사람이 테레사 메이 지난주에 그 선거에서 아주 그 크게 져서 이게 또 이제 미국이나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후반부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백악관에 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신을 초대합니다 했었고 그 초대를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 시장과 뭐 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었을 때 트윗을 뭐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다고 일부에서는 비난을 하고 그런 점이 있으면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왜 레드카펫을 우리가 깔아줘야지 되느냐 하는 여론이 많아집니다. 게다 대고 테레사 메이까지 아주 그 처참하게 본인이 도박을 했었던 그 조기 선거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처음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지금은 뭐 미국의 모든 그 주요 언론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영국 사람들이 뭐 나를 뭐 홀대한다면 내가 왜 그 나라를 가는가? 영국 사람들이 나를 크게 대접해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가 봅니다. 원래 그 가을 10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 유럽 쪽에서는 이런 위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남쪽 그 쿠바와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그때 이제 전쟁은 피했지만
계속 그 피델 카스트로 얼마 전에 숨졌습니다마는 그와의 그 알력 그리고 그 동생이 정권을 이어잡으면서도 차가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임기 말기에 많은 공화당이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었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제 일부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LA에서 한인 관광업체도 쿠바 여행을 기획을 했었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하바나와 뭐 다른 도시나 그래서 비즈니스로 미국의 업계에서는 그곳을 그 포텐셜 그 마켓으로 보고 있었는데 호텔, 항공, 크루즈 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아나나 캔사스의 농장지대에서는 뭐 닭이라든가 곡물 같은 것을 팔고 하는 것을 원대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황금 어장이잖아요. 그쪽이. 그런데 아마 금요일에 마이애미주에서 마르코 루비오 쿠바계이면서 쿠바는 아메리칸이면서 쿠바와의 그 관계이 오픈한 것을 반대했었던 그 연방 상원의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선거 라이벌이었죠. 함께 닫아버리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은 뭐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쿠반 아메리칸이 가족들에게 돈 보내는 것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특별 이민도 수용을 하겠지만 본격적인 이런 관계는 문을 닫겠다는 것인데 문 여는 것을 지지한 사람들은 문을 열었다고 하루아침에 쿠바가 민주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정보와 아이디어가 오고 가면서 쿠바 사람들이 스스로 쿠바 정부의 그 딱딱하게 막혀버린 공산 정권의 잘못됨을 인식을 하도록 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금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는 나라와 무슨 외교 관계를 맺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나 아니면 그 또 다른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역시 쿠반 아메리칸입니다. 그 마리오 그 디아즈 그 발라트 그 연방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인 것뿐만이 아니라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 쿠바와 문을 열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0년 넘게 쿠바를 고립시켰고 경제 제재를 많이 해봤지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쿠바의 국민들일 뿐이고 그리고 쿠바의 그 공산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50년 동안 통하지 않았던 정책은 바뀌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어떻게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다시 문을 닫겠다고 하니까 요즘 러시아를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러시아가 돈이 많잖아요. 오일머니가.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어떤 그 인권 유린이 있어도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그런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쪽에도 계속 그 북한과 블라디보스톡과 무엇을 놓고 관계를 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그쪽에 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문을 닫는다면은 이럴 때 지금 2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쿠바의 열차 시스템이 너무나 아주 그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현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이란도 쿠바에 들어가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금 문을 조금 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여기서 또다시 그러면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란 쪽으로 뭔가 그 여지를 주는가? 이미 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라든가 다른 유럽의 지도자들이 때로는 러시아와도 화합을 하면서 중국, 이란, 인도, 브라질, 앙겔라 머르켈은 멕시코에 가서 장벽 세우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미국이 싫다고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겠다고 우리는 우리만 그 가겠다고 하는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있지만은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사실은 그 뒤에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슈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광고를 듣고 그 부분들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아주 신나고 재밌게 한국 관련 뉴스만 쫙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관련 중요한 뉴스가 이렇게 밀려져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치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딸이 이렇게 백악관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아침 대통령과 대통령의 딸을 아주 사랑하는 팍스뉴스의 프로그램에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에 관한 많은 내용들, 웃을 수 있는 내용, 이것은 정말 들어두면 좋겠네 하는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는요, 이번 주 조금 바쁩니다. 대통령 주변은 대통령 딸 오늘 아침 팍스 텔레비전 인터뷰했고요. 그리고 내일 대통령과 이방카 딸과 이제 노동부 장관이요. 알렉산더 아코스터 미국 지금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히스패닉계죠. 나중에 합류한 이 사람들이 위스콘신에 갑니다. 위스콘신 주지사가 공화당이잖아요. 또 스캇 워커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함께 겨뤘었던 테크놀로지 칼리지에 가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관해서 연설을 하고 수요일에는 또다시 딸 이방카와 트럼프 대통령이 CEO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역시 딸 이방카와 대통령 또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8개 주지사들과 함께 역시 일자리에 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참석하는 주지사가 8개 주가 어느 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주지사를 참여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8개 주가 어딘지는 말씀드렸나요? 밝혀지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주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방카 트럼프가 지금 그냥 대통령의 딸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지만 사무실도 갖고 사람들이 대통령 딸이 백악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직책은 없어 하니까 지금 Assistant to the President 대통령부 보좌 역할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팍스의 프로그램 Fox and Friends 이거 보면서 지난 주말에도 너무 고맙다 나에 대해서 보도 잘해줘서 하고 트윗으로 감사한다는 인사도 대통령이 하던데 오늘 그 자리에 나와서 이방카가 백악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만을 한다던가 불편해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장이 있을 줄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굉장히 힘들다면서 어떠한 이 상황을 바꾸는 길을 찾겠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And there's a level of viciousness that I was not expecting. I was not expecting the intensity of this experience. But this isn't supposed to be easy. My father and this administration intends to be transformative. And 결국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나 새롭게 찾겠다는 게 강조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지역구인 린지 그레함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주말에 이제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 린지 그레함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돕고 싶은데 공화당 중진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입을 다물지 못해서 몰락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지금 린지 그레함 의원이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민 등등의 이슈인데 그런 일 매듭짓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본인 주변 인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연방 수사국장까지 본인과 가까웠던 보좌했던 마이클 플린 연방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조사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희망했다라는 호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let him go. 그 마이클 플린을 그냥 내버려 두자.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인데 그것을 연방수사국장은 사법방해로 받아들인다는 본인이 사법방해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할 것이지만 본인은 그런 것을 분명히 그만두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렇게 될 경우 사법방해고 이것을 아직 사법방해라고 말하는 증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될 텐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무서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뉴트 깅그리치 전 그 하원 의장인데 뮬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공화당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너무 환상인 것이지. 그래서 이 특별검사가 어떤 사람들을 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뮬러 그 특별검사는 탑 형사법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그 자존심과 명예가 있고 또 어떤 미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람이니까 뭐 누구에게 더 페이버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까지 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그 일에서 최대한으로 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나중에 화살이 돌아오잖아요. 그들을 또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특별검사라든가 뭐 연방수사국이라든가 그런 곳을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임스 코미 수사국장을 다시 불러야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야지 된다. 민주당의 척 슈머 그리고 대통령이 전에 언급을 했었던 코미와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테이프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해야지 된다라는 얘기. 그 사이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크 카소스키는 그 자신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어서요. 러시아 문제가 있는 그런 국영은행도 대변을 하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다이안 파인스타인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은 코미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민주당의 전 법무장관이요. 로레타 린치가 그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서 수사할 때 제임스 코미에게 수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이다, 매러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코미가 거절했지만 로레타 린치도 불러서 수사해야지 된다 하고 무엇보다도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한 제프 세션스 현 법무장관이 본인이 러시아 사람들을 몇 번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다가 2번 만난 거 들켰고 그리고 코미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만났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인과 러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본인은 이 러시아 수사에서 빠졌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어서 빠졌다고 대통령이 대단히 화를 냈었고 그래서 상원에서 불러서 물어볼 것은 과연 코미를 해고한 것이 러시아 문제 때문인가 연방 지금 법무장관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내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공개일지 비공개일지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제가 좀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뉴스를 전해드리려고요. 여기까지가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good 뉴스부터 전하죠. 사우스코리아의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 씨 28살이잖아요. 반 클라이번 미국 피아니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 한국 사람이 뭐 해외 콩쿠르에 가서 차이콥스키 뭐 많이 쇼팽 우승을 하지만 반 클라이번에서는 처음입니다. 달라스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달라스 모닝 뉴스를 보니까 다른 마지막에 29명의 라이벌들과 2주일 동안 계속 연주하면서 우승을 금메달리스트가 됐는데 줄리아드에서 공부했고요. 커티스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에서 공부를 했는데
평을 한 것을 보니까 평이 뭐 길지는 않았어요. 그 영화 그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경쟁자들처럼 좀 급히 달려가는 감.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라프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콘서트 넘버 3를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 같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진실된 진짜 리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음악을 했다. 그런데 이게 선우예건 씨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과 같은 일치되네요. 너무 아파서 옷도 3겹이나 입고 그 결선 날은 연습도 못하고 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대회에 나갔다기보단 나의 그 리사이트를 한다는 기분이라는 게 음악가에게는 진실을 자신의 그것을 연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우승을 했는데 반 클라이번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저는 가끔 보는데 이 사람이 1958년도에 차이콥스키 대회에서 그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우승을 그 당시 소련에서 그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1958년이면 냉전 시대에 미국 사람이 구소련이 내놓은 차이콥스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알려져서 62년부터 반 클라이번 그 콩쿨 대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을 동북아시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4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싶다. 이렇게 FIFA 회장에게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이 내용을 한국이 북한과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기보다 3월 달에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제일 먼저 제시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6년에는 참가국도 48개국으로 16개국이 늘어나고 2026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카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도 뭐 일본과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는요. 2002년도였었던가요? 그때 그랬는데 뭐 중요한 넘어야 될 산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중국이 단독으로 하고 싶어 하고 일본도 뭐 2050년까지 단독으로 개최하고 싶어 하니까 넘어야 될 산은 있지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내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북한이 참여할지 아직 뭐 날짜가 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고 86년도 아시아게임과 그 88년도 올림픽 불참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북한 핵 문제와 연관이 돼서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더라도 이 내용은 오늘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그 외교관계 그런 특파원이었고 지금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 요이치 그 푸나바시라는 그 전문가가 왜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성공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기고문을 그 써서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조금 새롭기도 하고요.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그 트럼프 전략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전략은 실수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과 미국의 공동 관심사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변혁을 원치 않는 베이징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북아시아 지형적인 지금 다이나믹이 많잖아요. 일단 그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 이후에 불신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북한과 중국이 가깝고 남한과 미국이 가깝고 두 번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이기 때문에 김정남 암살 이후 중국이 어디까지 힘을 쓸 수 있는가? 셋째, 중국에 의한 한국의 그 경제 제재도 한국 안보에 굉장히 그 불안정을 주고 있고 그 밖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다 나빠서 문제인데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중국이 트럼프에 협조를 해도 러시아가 중국이 뭔가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을 러시아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별로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센카쿠 열도냐 나오위다오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일본과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그 결의안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와 관계들이 너무나 그 소용돌이 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계획대로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도 군사 옵션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 이 뭐 일본 전문가의 얘기예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시지만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정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통적인 압박과 당근, 채찍, 끊임없는 계획으로 결국은 북한이 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가정까지 넣고요.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다자간의 회담부터 시작해야지 된다. 문제풀이를요. 북한을 빼고 오자회담을 먼저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오자회담을 한다고 북한이 완전히 육자회담으로 들어올 정도로 못 들어올 정도로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중국과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도 필요하다. 한국은 여기서도 또 제외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양자회담도 다자회담 틀 안에서 해야지 되고 중국과 미국 관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러시아와 미국의 좋은 관계는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조금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남한의 고통 주기 끝내야지 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어야지 되는데 만일 일본과 한국이 상식선에서 관계 개선을 한다면 미국도 보다 조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동시에 중국과의 신뢰도 회복을 해야지 되고 그 신뢰 회복은 일본 사람이니까 이제 일본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2018년도에 일본에 와주세요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호 방문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와 있는 일본 아사히 신문에 요이치 푸나바시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쭉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읽으면서 이것이 각 나라 지금 한국,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다 북한 이슈에만 집중할 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 주말에도 푸틴에 반대하는 사람들 막 가두고 본인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의문사를 당하고 그러는 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고 일본도 여러 가지 인기 없음으로 인해서 해외로 조금 돌려야지 되는 미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패해가는 그 사이에서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 핵에 유일하게 거의 100% 신경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잖아요. 국가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권 최고 군통수권자들은 본인의 정치력이 내부에서 약해질 때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문가의 지적도 온전히 다 언제나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틀은 상당히 좀 들어둘 만하다 하는 생각 들고요. 잠시 뒤에 연극과 시저와 트럼프, 뉴욕 시립 극단, 또 델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해드립니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시대의 첫 광산이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서머셋 카운티에서 열리는데 콜사콜 컴퍼니라는 곳에서 피츠버그 가까이 있는 도시랍니다. 로컬 경제를 도울 것이다. 회사 CEO가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줄여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요.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400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펜실베니아의 주지사가 민주당인데 탐 월크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습니다. 참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디오 메시지까지 함께 봤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경제를 말씀드리면서 서머셋 카운티라고 해서 서머셋 모음 달과 6펜스를 생각을 하다니요. 오늘 MBC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중서부에서 문제는 러시아가 아니라 경제야 한다는 심층 취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아이오와주 시다 레피즈도 시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던 영화가 있었잖아요. 겨울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지역 사람들을 쭉 그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은 러시아 관련에 집중을 하지만 지금 아이오와는 90% 이상이 백인이고 또 뭐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농부고 전국 평균보다 수입은 높습니다. 이곳이 칼길 같은 그런 그 농산물 회사 등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오바마가 2008년, 2012년도에는 쉽게 이겼지만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10포인트 차이로 진 곳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리려면 불이 딱 보여야 되는데 지금 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헬스케어, 퇴역 군인에 관한 일, 기간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나온 뭐 대통령에 관한 러시아 연관설은 조금 받아당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그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려고 시도해서 두려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좀 싫다고 얘기했고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민주당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러시아 걱정할 시간이 없다. 사람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 사이에 런던이래요. 섹스피어 하니까 런던이 나오네요. 그 섹스피어의 그 줄리어스 시저 그 연극이 오늘 그 오픈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영국이에요. 그 시립극단 작품이거든요. 시립극단 작품이니까 뭐 세금도 들어가고 그것만으로 연극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그 후원을 하는데 델타 에어라인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후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팍스뉴스가 굉장히 그 비난한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요. 시저가 암살되는 장면을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되는 장면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장면이에요. 시저와 와이프 그것도 또 그 칼포르니아가 세 번째 와이프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세 번째 와이프잖아요. 일단 제가 그 클립을 봤더니 시저는 트럼프처럼 생겼고 칼포르니아는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암살당하는 장면이 7명의 상원의원에 의해서 과거 시저는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들과 마치 그 소수 인종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다 해서 델타 에어라인은 정치 입장과 상관없이 잔혹한 장면이 우리 회사 이미지와 안 맞는다 해서 걷어들였고 델타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국립극장의 이 시저 이 장면 선택이 너무나 도발적이다 하면서 후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말부터 사실은 리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오픈을 한다고 하고 참 예술에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죠. 멀리 그 프랑스와 영국에서 이제 반대되는 그 내용, 프랑스의 그 이마누엘 마크롱 그 대통령은 6월 달에 그 18일에 2차 그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1차는 이제 만든 지 14개월 된 당인데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요. 그에 비해서 영국의 그 테레사 메이 그 총리는 그의 정치 경력은 사실은 조심성으로 정의가 되는데 단 한 번 조기 선거하자 이렇게 그 본인이 도박을 해서 그 도박에 재앙적인 결과를 맞았다는 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평가거든요. 영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실패.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양쪽 다 믿지 않았죠. 이쪽도 저쪽도